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죠? 삼성전자만 왜 이렇게 답답하냐? SK하이닉스는 저렇게 가는데 삼성전자는 뭐하냐? 반도체 장세라는데 왜 내 계좌만 시원하지 않냐? 이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요즘 시장을 볼 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가 좋다고 합니다. AI 수요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HBM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면 생각보다 시원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더 답답한 건 비교입니다. SK하이닉스가 너무 강하게 올라오면서 삼성전자 주주분들 마음을 더 흔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반도체를 말하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코스피를 말해도 삼성전자였고, 외국인 수급을 말해도 삼성전자였고, 한국 대표 기업을 말해도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HBM이라는 키워드가 시장 중심으로 올라오면서 SK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면 SK하이닉스가 먼저 언급되고, 엔비디아 공급망 이야기가 나오면 SK하이닉스가 먼저 떠오르고, HBM 수요가 폭발한다는 말이 나오면 시장 자금도 SK하이닉스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밀린 거냐? 이제 반도체 대장은 바뀐 거냐? 삼성전자는 다시 평가받을 수 없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오히려 시선을 조금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SK하이닉스가 잘한 건 인정해야 합니다. HBM에서 시장 신뢰를 먼저 얻었고, AI 메모리 시대의 대표 수혜주로 강하게 평가받았습니다. 이건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여기서 끝난 회사처럼 보면 그건 또 너무 단순합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반격 포인트는 SK하이닉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HBM 하나만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을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D램 1위, HBM 4위, 선단 패키징, AI 팩토리, 파운드리, 이 5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릴 때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답답하다는 분들, 이 부분은 꼭 보셔야 합니다. SK하이닉스 추격 속에서 삼성전자의 진짜 반격 포인트는 단순 비교가 아니라 전체 판에 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 시총 추격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이슈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냐면 단순히 한 종목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증시의 상징이 흔들렸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코스피의 중심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삼성전자를 보고, 외국인도 삼성전자를 보고, 기관도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한국 시장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HBM을 타고 빠르게 올라오면서 삼성전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뉴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잘 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HBM에서 시장의 신뢰를 먼저 얻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이 핵심 부품으로 떠올랐고, 엔비디아 같은 주요 고객사와의 관계가 강하게 부각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SK하이닉스를 AI 메모리 시대의 대표 수혜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HBM 검증, 수율, 발열, 납품 일정, 고객사 신뢰, 이런 질문들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의심이 많은 곳입니다. 좋은 회사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돈이 어디서 벌리는지, 지금 고객사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지금 시장에서 누가 더 빠르게 숫자를 만드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먼저 크게 평가받은 겁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면 시장은 이제 다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삼성전자는 어디서 다시 따라잡을 수 있나? 그 답이 바로 이번 내용의 중심입니다. 삼성전자만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시장이 삼성전자를 너무 한 가지 기준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바로 HBM입니다. HBM에서 SK하이닉스가 앞서갔으니 삼성전자는 뒤처진 회사다. 이 프레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HBM은 중요합니다. AI 서버에서 HBM은 더 이상 선택 부품이 아닙니다. GPU가 아무리 강해도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지 못하면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HBM은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HBM 하나만 놓고 판단하면 반대로 놓치는 게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이 있고, 낸드가 있고, HBM4E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선단 패키징이 있고, AI
AI 팩토리 전략이 있고 모바일과 서버,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되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장점입니다. 물론 장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특정 구간에서는 집중도가 높은 회사를 더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 강하게 집중되면서 AI 메모리 수혜주로 더 선명하게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판이 커질수록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HBM 하나로 끝나지 않고 메모리와 로직, 파운드리, 패키징, 전력 효율,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확장될수록 삼성전자의 전체 포트폴리오가 다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격 포인트는 단순히 HBM에서 SK하이닉스를 이기느냐가 아닙니다. 더 큰 질문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전체판에서 다시 핵심 공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격 포인트는 D램 1위입니다. 요즘 HBM 이야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기본 D램의 중요성을 조금 가볍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HBM도 결국 D램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AI 서버가 커질수록 HBM도 중요하지만 일반 서버용 D램, 고용량 메모리, 데이터 센터 메모리 수요도 같이 커집니다. AI가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추론으로 넘어가고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키우고 클라우드 업체들이 서버 투자를 늘리면 메모리 수요는 훨씬 넓어집니다. 삼성전자가 D램 시장에서 여전히 강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이 지점에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HBM에서만 싸우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 전체 시장에서 체급이 있고 생산 능력이 있고 고객 기반이 있고 오랜 제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다시 봐야 할 부분입니다. HBM이 너무 뜨거운 구간에서는 D램 1위라는 말이 덜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체력은 이런 기본 메모리에서 나옵니다. AI 수요가 커질수록 서버 전체 메모리 수요도 같이 커지고 그 수요가 D램 가격과 이익 체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격은 HBM 하나만이 아니라 D램 사이클 회복과 함께 봐야 합니다. D램 가격이 올라가고 서버 메모리 수요가 강해지고 HBM4E까지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면 삼성전자의 실적 해석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해 보이는 이유는 시장이 아직 이 여러 조각을 한꺼번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각들이 맞기 시작하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격 포인트는 HBM4E입니다. 삼성전자는 12단 HBM4E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6Gbps 속도, 48GB 용량, 최대 3.6TB/s 대역폭을 내세웠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가 다음 세대 HBM 경쟁에 다시 들어오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샘플을 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샘플은 시작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고객사 검증입니다. 고객사가 테스트하고 전력 효율을 보고 발열을 보고 장시간 안정성을 보고 실제 시스템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산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HBM4E는 당장 승리 선언이 아니라 반격의 출발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출발선에 다시 섰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HBM3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시장의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의심을 다음 세대에서 뒤집으려면 HBM4E에서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고 양산 안정성을 보여주고 실제 납품으로 이어지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HBM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AI 서버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고객사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원합니다. 하나의 공급사에만 의존하는 건 고객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품질과 양산을 증명할 수 있다면 두 번째 공급자 혹은 추가 공급자로서의 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세 번째 반격 포인트는 선단 패키징입니다. 이제 AI 반도체는 칩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GPU가 있고 HBM이 있고 베이스 다이가 있고 인터포저가 있고 패키징이 있고 전력과 발열 관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맞아야 AI 서버 성능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패키징을 후공정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뒤쪽에 있는 공정처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AI 반도체에서는 패키징이 전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데이터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오가느냐, 열을 얼마나 잘 빼느냐, 여러 칩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연결하느냐, 신호 손실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성능을 좌우합니다. 삼성전자가 선단 패키징을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HBM4E를 잘 만들어도 고객사 칩과 잘 붙이지 못하면 최종 성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패키징까지 강해지면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 공급자가 아니라 AI 반도체 구조 전체를 제한할 수 있는 회사가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강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묶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조가 실제 경쟁력으로 인정받으려면 결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판이 HBM 하나에서 패키징과 시스템 전체로 커질수록 삼성전자가 다시 주목받을 여지는 커집니다. 네 번째 반겨 포인트는 AI 팩토리입니다. AI 팩토리라는 말이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와 제조, 반도체 인프라가 하나의 거대한 생산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개념입니다. 예전 공장이 제품을 찍어냈다면 AI 팩토리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추론을 돌리고 AI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장처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HBM이 필요하고 서버용 디램이 필요하고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전력 효율이 필요하고 냉각이 필요하고 패키징과 파운드리 기술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AI 팩토리를 말한다는 건 단순히 메모리 하나만 팔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전체에 필요한 반도체와 시스템 기술을 함께 가져가겠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체급과 잘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회사이면서 파운드리 회사이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SSD와 데이터 센터 저장 장치도 가지고 있고 모바일과 가전, 디바이스 생태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AI가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기기와 공장, 로봇, 자동차, 가전으로 확장될수록 삼성전자가 연결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집니다. 물론 지금 시장은 가장 먼저 숫자가 찍히는 HBM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팩토리라는 큰 판으로 가면 삼성전자의 이야기는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다섯 번째 반겨 포인트는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그동안 시장에서 많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TSMC와의 격차, 고객사 확보, 수율, 양산 안정성 이런 질문들이 계속 따라붙었죠. 이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다시 크게 평가받으려면 파운드리에서도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파운드리를 무조건 약점으로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커질수록 최첨단 공정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TSMC 한 곳에만 모든 물량을 맡기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성, 가격 협상력, 생산 능력,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생각하면 대안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2나노와 차세대 공정에서 수율과 양산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고객사들은 다시 삼성 파운드리를 볼 이유가 생깁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가진 회사입니다. HBM4E 안에 들어가는 베이스 타입, 로직과 메모리의 결합, 첨단 패키징까지 연결하면 파운드리 이야기는 HBM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AI 반도체는 점점 더 메모리와 로직이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가진 회사라는 점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는 왜 아직 답답하게 느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은 아직 삼성전자의 여러 조각을 완전히 하나의 그림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램 1위는 알겠습니다. HBM4E 샘플도 알겠습니다. 선단 패키징도 알겠습니다. AI 팩토리도 알겠습니다. 파운드리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실제로 인정했나? 그래서 양산이 안정적으로 되나? 그래서 실적 숫자로 나오나? 그래서 외국인이 살 만큼 확신이 생겼나?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주가는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기대와 확인 사이에 있는 종목입니다.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확인을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바로 시원하게 못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답답한 일이지만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구간에서 실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평가가 다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외국인 수급을 꼭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인 투자자 힘만으로 장기 추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볼 때 감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 대표주라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지 봅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강합니다. TSMC는 파운드리에서 강합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생태
생태계의 중심입니다. 마이크론도 AI 메모리 수요를 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삼성전자는 어떤 이유로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느냐? 외국인은 이걸 봅니다. 답은 종합 반도체 역량입니다. D램 1위, HBM4E, 선단 패키징, AI 팩토리, 파운드리, 이 조각들이 실제 고객사 신뢰로 연결되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조각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으면 시장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볼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뉴스 제목만 볼 게 아니라 외국인이 그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에 돈이 붙는지, 좋은 기술에 거래 대금이 붙는지, 좋은 스토리에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와의 비교도 조금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강한 건 맞습니다. HBM 시장에서 앞서간 것도 맞습니다. 시장 신뢰를 먼저 얻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무조건 그래도 삼성전자가 더 좋다, 이렇게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삼성전자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합니다. 반도체 시장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판이 다시 열립니다. HBM3E에서 SK하이닉스가 먼저 웃었다면 HBM4와 HBM4E에서는 다시 고객사 검증과 양산 안정성 싸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이 HBM 하나에서 선단 패키징, 파운드리, AI 팩토리로 넓어지면 삼성전자의 강점이 다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비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교에만 갇히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왜 올라갔는지 봐야 하고 삼성전자가 어디서 반격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판단이 덜 흔들립니다.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만 답답하다고 느끼는 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SK하이닉스가 빠르게 올라오고 HBM 시장에서 먼저 인정받고 삼성전자와 시총 비교까지 나오는 상황이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삼성전자의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HBM 하나로만 평가할 회사가 아닙니다. D램 1위의 체급이 있고 HBM4E라는 다음 세대의 카드가 있고 선단 패키징으로 AI 반도체 구조를 연결할 수 있고 AI 팩토리로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판에 들어가고 파운드리로 로직 반도체 고객사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이 조각들이 하나로 맞물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직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객사 검증도 필요하고 양산 안정성도 필요하고 실제 납품도 필요하고 외국인 수급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확인이 쌓이면 삼성전자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답답함만 볼 때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반격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차분하게 봐야 할 때입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가 너무 강하게 올라오고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덜 움직인다고 해서 무조건 삼성전자가 싸다고 보면 안 됩니다. 주식은 단순 비교로만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으려면 실제 결과가 따라와야 합니다. HBM4E 고객사 검증이 어떻게 되는지, D램 가격과 서버 메모리 수요가 이어지는지, 선단 패키징이 실제 고객사 요구와 연결되는지, AI 팩토리 전략이 단순 구호가 아니라 반도체 수요와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파운드리에서 고객사와 수율이 개선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도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기관이 같이 사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이 확인 없이 삼성전자도 이제 갈 때 됐다, 이 생각만으로 들어가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이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번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만 답답하다고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반격 포인트는 SK하이닉스를 단순히 따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 1위의 체급, HBM4E의 다음 세대 카드, 선단 패키징, AI 팩토리, 파운드리를 함께 봐야 하는 회사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으로 시장의 신뢰를 먼저 얻었다면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전체판에서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HBM 하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메모리와 로직, 패키징과 파운드리, 전력 효율과 발열, 고객사 검증과 양산 안정성, 이 모든 것이 함께 맞물리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너무 짧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는 순간은 HBM 하나가 아니라 AI 반도체 전체판에서 자기 자리를 증명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따로 보면 판단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왜 올라갔는지 봐야 하고, 마이크론 실적도 봐야 하고, 엔비디아와 AI 서버 수요도 봐야 합니다. HBM4E를 보면 고객사 검증을 봐야 하고, 선단 패키징을 보면 후공정과 장비주를 봐야 하고, 파운드리를 보면 투나노와 고객사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유가, 환율, 연준, 외국인 수급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도 종목 하나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 지도처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HBM으로 갈지, 파운드리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장비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큰 그림을 펼쳐놓고 보자는 거예요. 자료 안에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담아뒀습니다. 실명 관찰 종목 41개도 무조건 사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보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번 흐름만 봐도 왜 이 7개 섹터를 같이 봐야 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HBM이 커지면 메모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파운드리와 패키징, 장비와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흐름이 살아있는지, 눌림이 건강한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SK하이닉스와 비교 때문에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건 아닌지, 삼성전자의 반격 포인트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있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비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SK하이닉스 시총 추격, HBM4E, D램 가격, AI 팩토리, 선단 패키징, 파운드리, 엔비디아, 마이크론, 미국 반도체주,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혼자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시장 체크포인트,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수급 흐름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만 답답하다는 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을 타고 빠르게 올라왔고 삼성전자와의 시총 비교까지 나오는 상황이면 주주분들 마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단순히 HBM에서 늦은 회사로만 보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아직 봐야 할 반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D램 1위의 체급, HBM4E의 다음 세대 카드, 선단 패키징, AI 팩토리, 파운드리, 이 도각들이 하나로 맞물릴 때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인할 건 많습니다. 고객사 검증이 필요하고 양산 안정성이 필요하고 실제 납품이 필요하고 외국인 수급도 따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끝난 싸움은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달렸다면 삼성전자는 더 큰 판에서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답답함에만 갇히면 반격 포인트가 안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승부는
반도체는 HBM 하나가 아니라 AI 반도체 전체판에서 다시 신뢰를 얻는 데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삼성전자의 HBM4E와 선단 패키징, 파운드리 전략이 어떤 종목과 섹터로 돈의 길목을 만들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